안녕하세요. 강남 YBM 원탑 토익 박진영 강사입니다. 지금부터 YBM 토익 모의고사 파트 6와 파트 7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트 6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파트 6는 총 16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쭉 문장이 나오고요. 거기에 질문이 4개가 뚫려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세트로 해서 4세트가 이제 토익에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문제를 푸시려면요. 문법, 어휘, 이렇게 파트 5 때 물어봤던 거랑 비슷하게 문법 어휘와 관련된 문제이고요. 추가적으로 독해 문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파트 5 해설 영상에서는요. 제가 해석을 최소화했어요. 해석을 하지 않아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하지만 파트 6는 다릅니다. 파트 5처럼 빈칸 앞뒤만 보고 빠르게 정답을 찾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파트 6는 여러 문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서 그 내용들을 완벽하게 이해해야지만 풀 수 있는 그런 독해 문제가 많이 출제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독해 실력을 궁극적으로 좀 높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상적인 제한 시간은 제가 8분으로 잡아드렸고요. 총 4세트였기 때문에 한 세트당 2분 안에는 푸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은요. 제가 2세트 뽑아왔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세트입니다. Refer to the following 메모가 등장을 했어요. 저희가 지문 양식 먼저 항상 살펴보셔야 되거든요. 그럼 메모라고 하면 회람, 전체 쪽지가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무언가 공지사항을 남길 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확인해 보니까 받는 사람이 all employees, 모든 직원들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어떤 회사인가 봤더니 Davidson Incorporated, 어떤 주식회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보내는 사람은 주로 높은 직책의 사람들이 보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CEO가 보냈습니다. 그 날짜는 8월 11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목은 업데이트였네요. 자, 그리고 쭉 읽어보면서 문제 왔다 갔다 하면 또 같이 풀 건데요. 저희가 이 본문이 필요해서 본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읽어볼게요. As of September 1st 등장을 했는데 오늘 as of라는 단어도 좀 외워봅시다. as of는 토익에서 자주 출제되는 시간 전치사인데요. 언제부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월 1일부터 그다음에 우리는 증가시킬 거래요. 그 다음에 문제 나옵니다. 131번에 our capacity를 증가시킨다고 했는데요. 지금 명사 앞자리입니다. 명사 앞자리라 문법 문제가 나왔는데 명사 앞에는 원래 형명, 형용사가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명명, 복합명사가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럴 때는 약간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그럼 우리 회사에서요 용량을 증가시키는 건데 그때는 저장 용량을 증가시킨 거예요. 저장된 용량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저장 용량이죠. 그래서 오늘은 복합명사 자리였었기 때문에 storing 이 단어가 그냥 저장이란 뜻이 있기 때문에 저장 용량을 증가시킬 거다. 정답은 A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storing이 어디서 온 단어냐면요. 원래 store이라는 요 단어가요. 저장하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명사로 나오는 게 storage나 storing으로 가서 오늘은 저장 용량 이렇게 복합 명사가 되었고요. 근데 혹시 복합 명사라고 해서 B를 쓰시려고 했던 분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stores도 물론 명사로 매장, 가게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복합 명사를 만들 때는요. 앞에 있는 명사 s를 굳이 붙이진 않아요. 만약에 s를 붙이고 싶다가 하더라도 맨 마지막쯤에 붙이지 이렇게 중간에 붙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s가 붙여서 모양도 별로인데다가 해석도 매장들 용량? 너무 아니었어요. 가게들 용량? 그래서 오답이었고요. 그 다음에 D번은 사실 구조상으로 보면 명사 앞에 PP, 분사 형용사가 올 수도 있는 구조긴 했습니다. 하지만 해석이 어색했죠. 왜냐면 store이 저장하다였으니까 저장된 용량? 너무 어색했었기 때문에 오답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131번 이제 저장 용량을 우리 회사에서 높일 것이다. 거기까지 이해를 하셨고요.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등장을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purchase, 구매를 했대요. 그 다음에 새로운 facility, 시설을 구매했다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destined port, 항구 옆에 지금은 항구 안에 지금 새로운 시설을 구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그 내용을 받아서 this로 간 거예요. this는 앞에 있는 내용을 받을 때 쓰는 지시 형용사죠. 그래서 이 시설을 여기서 받을 거네요. 그리고 그 시설은 뭐 하는 시설인가 봤더니 아까 나왔던 동사 또 나온 거 보이죠? store, 저장을 할. 그 다음에 the goods, 우리 제품들을 저장할 곳이니까 그럼 이 중에서 저장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시설,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단어는 D번에 warehouse 쓰시면 좋겠네요. warehouse가 물류창고, 저장창고라서 저장창고를 이제 구매를 해서 저장 능력을 높이려는 거구나. 요거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133번을 풀어볼 건데 여기 자리를 뚫어냈거든요. 그럼 133번은 이 자리, 여기 자리를 저희가 접속부사 자리라고 불러요. 이렇게 앞에도 문장 있고 뒤에도 문장 있고 쉼표 있는 거. 그럼 이런 경우는요. 이 쉼표를 기준으로 앞에 내용도 읽어보셔야 되고 뒤에 내용도 읽어보셔야
됩니다. 쭉 읽어볼게요. 자, 그럼 우리는 employee, 고용을 할 거래요. 그렇죠. 왜냐면 새로운 시설이 열리니까 거기에서 일할 직원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around 40 people, 그래서 대략 40명 정도가 필요하대요. 이 장소에. 따라서 관심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이 항구가 더스틴에 있었으니까 더스틴으로 relocating, 이주를 해, 전근을 하는데 관심이 있는 사람은 이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세요 라고 해서 앞문장과 뒷문장을 봤을 때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이럴 때 쓰는 부사가 바로 정답은 A, therefore, 따라서 이 아이를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therefore는요, 토익에서 굉장히 정답으로 자주 나오는 접속 부사예요. 그래서 앞에 원인이 나오고 뒤에 결과가 나와서 자연스럽게 따라서, 그래서로 읽고 싶을 때는요, therefore 또는 consequently 또는 as a result, for this reason 이런 아이 중에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34번 문장 삽입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보기들이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앞뒤 내용 보면서 가장 적절한 문장을 고르시면 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앞의 문장과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앞의 문장에서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전근을 가길 원하는 사람은 메리 씨에게 연락주세요 라고 나왔었잖아요. 앞에 나왔던 이런 단어들을 대명사로 적절히 바꿔 썼더라고요. 정답은 D로 들어갑니다. 앞에 나왔던 담당자 메리를 she로 받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근이 라는 relocating을 여기선 transfer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transfer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그녀가 handling, 처리를 할 거예요 라고 마감을 짓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 문제는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139에서 142번 세트 refer to the following 이메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메일이 또 등장을 하게 되면요. 그때는 여기 이메일 주소를 먼저 보시는 게 좋아요. 이메일 주소에 요 @골뱅이가 있는데 그 뒤에 이메일 계정이 같다면 같은 회사 직원들끼리 쓴 거고요. 지금은 보니까 좀 달라요. 그죠? 그래서 다른 업체끼리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날짜는 7월 15일이고요. 제목이 contract, 계약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겠네요. 자, 그럼 오늘도 본문이 필요하니까 본문 먼저 한번 살펴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39번은요. 보기를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는 품사들이 좀 나와 있고요. 지금 구조를 보면서 쭉 읽어볼게요. 나는 결정을 했습니다. 미스 햄튼 씨한테 썼고요. 연락하기로 델먼트라는 회사에. 그 다음 139번이 빈칸부터 여기까지가 전명구, 시간부사까지 딱딱 묶여요. 그래서 일단 여기는 전치사 자리가 확실하고요. 보기 중에 전치사가 여러 개라면 고민을 해봤겠지만 전치사가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잠깐 문법 문제네요. 정답은 A, due to 쓰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due to는 때문에 란 뜻이라서 지금도 작년에 내 직원들 중에 한 명의 그 다음에 recommendation, 추천 때문에 델먼트사에 지금 연락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때문에라는 due to, 토익에 자주 나온다고 했으니까 기억해 두세요. 동의어까지도 함께 외우는 게 좋겠죠? owing to, because 다 동의어 있으니까 같이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쭉 봤는데 이번에는 140번을 지금 뚫어놨어요. 근데 이거는 약간 어휘에 가깝긴 합니다. 문법처럼 보기가 다양하긴 한데 오늘 쭉 읽어보면요. 여기 앞에 나오는 additional reason, 이 단어가 중요했던 겁니다. additional reason인데 reason이 이유잖아요. 이유일 때는요. 뒤에 뭐를 하려는 이유까지 나와서 뒤에 reason for까지가 수거, 덩어리 표현이에요. 그래서 오늘 정답은 D, for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더 앞에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살짝 해석을 해볼게요. 쉼표 잘라주시고 앞에 now 대절이라고 등장을 합니다. 그럼 now 대절은 이제는 뭐뭐이기 때문에 란 뜻인데 제가 또 당신의 enthusiastic, 굉장히 열정적이고 열심히 하는 팀원들을 이제 실제로 만나봤기 때문에 저희가 또 다른 이유가 생겼습니다. 당신네 회사, 델몬트 회사를 선택한 이유가 또 생겼습니다. 라고 들어갔네요. 그럼 이 회사에서 델몬트사에 연락을 한 이유는 앞문장에도 사실 나오지만 델몬트사를 우리의 supplier, principal supplier니까 주된 공급업체로 지금 이용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토익에 자주 나오는 supplier, 공급업체라는 표현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용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141번도 봅시다. ABCD 어휘가 다양한 것들이 나왔는데요. 자, 그다음에 저는 믿습니다. I believe. 대절은 생략됐고요. 대절 다음에 새롭게 주어가 등장합니다. 더 명사 자리 뚫어놓고 뒤에서 후치수식으로 꾸며주고 있어요. 당신 회사가 제공하는 무언가가까지 나왔습니다. 그럼 ABCD 보기 중에서 당신의 회사가 우리한테 뭔가 공급하고 뭔가 이렇게 뭔가 납품해 줄 수 있는 그런 걸 찾으셔야 돼요. 그럼 여기만 읽어봤어도 당신의 회사가 제공하는 기준, 자재, 협회
이벤트 중에서는 약간 자제가 제일 괜찮은 것 같죠? 그리고 더 읽어보니까 그것들이 are superior, 더 우수하대요. 그다음에 those라고 나오면 또 반복된 명사가 받은 거라 여기가 똑같은 명사를 those로 대신 받은 거고 other companies sold us. 여기 sold가 또 힌트네요. 다른 회사들, 이전에 다른 회사들이 우리한테 판매했었던 그 제품들, 자재들보다 당신의 자재들이 더 좋을 거라고 난 믿습니다. 라고 해서 오늘 정답은 확실하게 제공할 수 있고 판매할 수 있는 materials, 자재들, 물건들, 요게 정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42번도 풀어볼게요. 142번 또 문장삽입 문제가 들어갔습니다. 앞뒤를 다 읽어보셔야 되는데요. 앞을 보니까 the prices, 가격 얘기가 또 등장합니다. 또 거래할 때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잖아요. 근데 that you charge, 당신의 회사가 우리한테 지금 부과하는 그 가격이요. also, 또 이제 좋은 사항을 하나 더 추가합니다. 또한 highly competitive, competitive라고 하면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회사들에 비해서 좀 더 저렴했다는 거죠. 자, 그럼 가격도 또 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가격도 저렴하니까 당신의 회사랑 꼭 같이 일하고 싶고 더 잘 해보고 싶다라는 뉘앙스로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장들 중에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 B번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적절하고 저렴했던 게 that is why. 또 이유 나오네요. 앞서서도 the reason for 하면서 이유를 밝혔잖아요. 근데 그것도 또한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당신 회사와 함께 그다음에 우리가 하는 비즈니스, 사업을 좀 더 사업의 양을 증가시키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라고 해서 가격이 또 좋았다. 그런 내용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내용을 보면요. 그래서 델몬트사가 그다음에 우리 회사가 더 수익을 많이 챙기게끔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 어서 빨리 거래합시다. 라고 마감을 짓고 있습니다. 근데 142번에서요. 오답 보기를 좀만 더 봐드릴게요. 저희가 사실 파트 6에서는 this가 나오면 정답이 될 확률이 높아요. 아까도 지나가면서 this가 계속 나와서 앞에 있는 걸 받았는데 이 거래는까지 나오고 should help, 도움이 될 겁니다. both of us, 우리 둘 회사에게 막 그럴듯하게 썼어요. 그럴싸하게. 근데 in several ways라고 하면 몇몇 방법에서 우리 두 회사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라고 서두를 던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몇몇의 방법에서 좋다고 했으니까 이런 방법에서도 좋을 것 같고요. 저런 방법에서도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방법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조금 더 나열을 했어야 돼요. 근데 바로 뒤를 보면 서로한테 좋은 방법을 곧장 여러 가지로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뒷문장과 어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답이었으니까 헷갈리는 게 있었을 때는 보다 더 괜찮은 정답을 여러분들이 잘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파트 6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트 7도 한번 진행을 해보죠. 파트 7은 무려 54문제나 돼서 어마어마합니다. 15개 세트.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일 지문부터 연계 지문까지 푸는데 그래도 많이 고생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다 푸신 거 굉장히 칭찬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는 문제는 잘 푸셨으니까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 문제만 많이 푼다고 점수 올라가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들? 문제는 적게 풀더라도 예쁘게 정리를 하시면서 아, 이런 식으로 토익에 나오는구나. 난 이렇게 함정에 빠졌구나. 다시는 빠지지 말아야지 하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랑 그렇게 정리하는 시간 함께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자, 파트 7의 독해는요. 단일 지문이 일단 10세트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연계 지문이 5세트가 나옵니다. 연계 지문은요. 또 그 안에서 이중 지문, 3중 지문 또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상적인 제한 시간은요. 54분으로 제가 잡아놨어요. 그래서 계산하기 쉽도록 한 문제당 1분 정도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랑 같이 볼 지문은요. 단일 지문에서 이렇게 2세트, 연계 지문에서 이중 지문 하나, 3중 지문 하나 이렇게 또 2세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요. 149번에서 150번 Refer to the following text message chain입니다. 자, 그리고 149번 저희가 질문을 항상 먼저 보시는 게 좋아요. 독해는 저희가 어차피 지문은 다 읽을 건데 그냥 지문을 읽는 것과 질문을 먼저 보면서 이런 걸 물어보는구나. 이런 걸 내가 이따가 지문에서 좀 주의 깊게 봐야지. 이렇게 뭔가 준비를 세우고 보는 거랑 좀 달라요. 그래서 보기까지는 볼 필요 없지만 질문은 항상 지문 들어가기 전에 미리 좀 다 보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49번도 보면 10시 47분경에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요 사람이 말을 해요. I'm taking the bus to see Mr. Porter 이라고 하는데 이 말을 한 의도를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의도 파악하는 문제는요. 이 글만 보면 모르죠. 그 앞에서 뭐라고 했는데 이렇게 받아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앞문장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풀어보죠. 그럼 이 문장이 어디 있었냐면 여기 있었어요. 그죠? 10시 47분경에. 그럼 이 말이 어쩌다가 나오게 된 건지 앞에서부터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비드 호널이라는 사람이 먼저 말을 시작했어요. 메리야,
우리 중에 몇몇이 지금 데이비슨스, 여기가 아무래도 커피숍 이름 같아요. 데이비슨 쪽에 가서, 데이비슨 그 커피숍에 가서 get some coffee, 커피를 마시려고 해. Would you like to go with us? 우리와 함께 갈래? 라고 해서 같이 가자고 한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싫어!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좀 상처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완곡한 거절을 했더라고요. 같이 커피 마시러 갈래? 그랬더니 나 지금 버스 탔는데 포터씨 보러. 그럼 이 말은 왜 한 거예요? 나는 포터씨 보러 지금 버스를 탔기 때문에 너네랑 같이 커피숍을 갈 수 없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오늘 딱 여기까지 보고 커피숍을 갈 수 없다를 찾으려고 했는데 그걸 또 이제는 바꿔서 표현을 했더라고요. 정답은 여러분의 B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의 invitation이라는 이 표현을 너무 심각하게 보셔가지고 정답으로 못 찾으신 분도 있더라고요. 자, 저희가 이게 동사 invite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invite가 초대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죠. 근데 단순히 초대하다만 있는 건 아니에요. 뭔가 행사에 초대하다도 있지만 초대하다, 초청하다, 요청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독해 때도요, 원래 invite랑 ask, require랑 같이 가요. 요청하다는 뜻이고, 그럼 당연히 명사로 나왔을 때도 막 빳빳한 종에 있는 초대장 이런 거 아니어도요, 뭔가 초대, 초청, 요청도 돼요. 그래서 우리랑 같이 커피숍 갈래라는 그 요청을 오늘은 이 사람이 완곡하게 turn down, 거절을 한 거죠. 거절을 해야만 해서 상처 입을까 봐 이렇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 거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나는 버스 타서 안 돼 라고 말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B예요. 그리고 나머지 오답 보기들이 다 본문에 있는 단어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았다면 굉장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좀 푸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해요. 근데 포터 씨 만나러 버스를 가는데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근데 I'll be back, not in time. 제 시간에 맞춰 돌아올 거야. Staff meeting, 회의를 위해서는. 그래서 여기서 회의가 있다는 사실도 살짝 등장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 말을 했던 이유가 회의 때문에 내가 사무실에 곧장 돌아올 거야 라는 의도는 아니에요. 앞서서 받은 내용이고 이거 그냥 추가로 들어간 내용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한 의도에 얘가 깔려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회의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150번이 회의에 대해서 이제 명시된 말을 찾는 문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staff meeting, 회의에 대해서 더 볼게요. 그랬더니 이제 데이비드가 또 말을 합니다. 회의? 우리 오늘 회의 있었어? 몰랐던 거죠. 근데 얘기를 해요. 우리 회의 있었잖아 하면서 스테파니가 보내준 이메일이 있었는데 안 읽었니?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회의의 주제가 나옵니다. 우리는 회의 때 모여서 discuss, 토론을 해야 돼. constant late deliveries, 꾸준히 늦고 있는 배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되게. 그 다음에 우리의 main distributor, 저희가 이 표현도 좀 외울게요. 토익에서 ER이나 OR로 끝난 게 단순히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이 모여 설립한 업체로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아까 파트 6에서도 supplier, 공급업체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distributor도 뭔가 distribute, 배포하는 뭔가 배포업체? 그래서 토익에서는 약간 유통업체, 납품업체, 약간 유통업체로 가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통업체가 계속 우리한테 뭘 유통을 하는데 좀 늦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 그 회의를 가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답이 여기를 보고 가서 정답 미팅은요. focus on, 초점을 맞출 겁니다. late arrivals, 여기는 그냥 deliveries라고 썼고 이제 배달이 도착을 하는 게 지금 늦고 있는 거니까 arrivals로 바꿨었고요. 그 다음에 공급업체, 납품업체, 유통업체에서 보내는 거니까 물건이겠죠. Some goods, 물건이 자꾸 늦는 거에 대해서 지금 토론을 할 거다, 회의 주제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164번에서 167번 두 번째 세트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자, 그럼 이메일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여기서부터 쭉 보셔야죠. 받는 사람, 보내는 사람, 파트 6 때처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메일 나오면 여기 골뱅이 주소 좀 보라고 했었죠. 근데 둘이 다른 회사예요. hypertech.com, 요 회사가 받는 회사가 되겠고요. MKT가 보내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사람 이름도 한 번씩 확인해 주시고요. 제목을 봤더니 problems, 뭐 문제가 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날짜는 9월 20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질문 먼저 살펴볼 건데 질문 볼 때 또 저희가 본문이 필요해서 같이 띄워놓고 볼게요. 164번부터 봅시다. What is the problem?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그 다음에 오늘은 machine, 기계가 나와요. 근데 기계가 malfunctioning, 고장이 날 거래요. 그래서 아까 제목에서 안 그래도 problems, 문제점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고장이 난 거구나. 약간 유추할 수 있고요. machine, 기계 이름이 요 이름이구나까지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쭉 한번 본문만 제가 가져왔으니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On August 1st, 8월 1일 날 그다음에 팀원들이 왔었대요. 그다음에 아까 등장했던 하이퍼테크라는 회사 있는데 그 회사의 직원들로 구성된 팀이 와서 인스톨 설치를 했었대요. 그다음에 5개의 ALC 999 그다음에 Advanced Laser Cutter이니까 레이저로 된 절단기입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 공장은 또 낭체에 있네요. 우리 공장에 와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기계가 worked well, 굉장히 잘 작동을 했대요. 그다음에 절단기니까 자를 때도 스무스하게 컷도 되고 굉장히 좋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아직은 문제점이 등장하지 않았어요. 근데 however 안 좋은 느낌이 딱 오죠. 문제점 등장할 겁니다. 근데 8월 28일 날 문제점이 나왔던 겁니다. 여기 이제 문제점 등장해요. 8월 28일 날 머신이 my employees, 나의 직원 중에 한 명이 쓰던 직원들이 쓰던 기계가 있었는데 그다음에 유리를 자르려고 썼대요. 근데 그게 started malfunctioning, 고장이 나기 시작했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rough cut, 되게 거칠게 잘렸대요. 원래는 스무스하게 잘렸잖아요. 근데 막 거칠게 잘리고 in addition, 게다가 그다음에 glass that it was cutting, 그 절단기가 자르는 유리를 자르는 용도였군요. 근데 유리를 잘랐는데 그 유리가 frequently, 종종 fractured는 균열이 가서 빠지직 막 이제 뿌겨지는 거예요. 근데 부겨졌대요. 그리고 which required us, 그거는 우리를 그렇게 하게 만들었는데 dispose of it, dispose는 버리다, 폐기하다, 버릴 수밖에 없었네요. 엄청난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약간 패러프레이징한 답변을 찾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답은 누구냐면 B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부서졌다, fractured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거를 destroy, 파괴시키다 라는 표현으로 썼고요. 그다음에 이 절단기를 자르는 게 바로 glass였는데, 절단기로 이용해서 자르는 게 glass였는데 glass를 더 추상적으로 써서 some material, 어떤 자재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그 자재를 부셔뜨렸다. 그래서 오늘 정답은 B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또 이제 오답이죠. 이게 cut가 좀 아까 rough하게 됐을 뿐이지 slowly, 더 느리다는 말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65번도 가보도록 할게요. 165번은 What is suggested? 이렇게 독해에서 suggested가 나오면 이때는 제안하다가 아니라 암시된 바예요. 그래서 대놓고 나오진 않지만 은근슬쩍 암시된 바를 찾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 맨 끝이 키워드입니다. The team from hypertech사로부터 나온 팀원들에 대해서 암시되는 바. 근데 사실 우리가 아까 좀 읽었었거든요. 첫 번째 단락을 보면요, 팀원들이 와서 인스톨, 설치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8월 1일 날 이 낭트랑 공장에 왔었는데 라고까지는 알았는데 두 번째 단락에서 읽다 보면 요분들이 또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이쯤에 나오게 됩니다. 8월 28일 날 처음 문제가 발생을 했죠. 그리고 여기다 연락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a repair crew라고 해서 수리를 하는 크루, 직원들이 왔는데 그 직원이 여기 하이퍼테크사의 절단기가 문제가 있었으니까 요 회사의 직원 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 팀이란 단어를 crew로도 많이 바꿨습니다. 둘 다 뭔가 집단, 무리란 뜻이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왔대요. following day니까 8월 28일에서 다음 날짜는 8월 29일이 되겠죠. 8월 29일 날 와서 그 기계를 좀 손을 봤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금 감소는 했어요. 잘못되는 게 조금 괜찮아지긴 했지만 그러나 yes은 여기선 아직이 아니라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유리의 20% 정도는 못 써가지고 버린다. 아직도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다. 그래서 기계의 퍼포먼스도 저희가 저번에 파트 5 강좌에 살짝 말씀드렸는데 단순히 공연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성과, 성능. 오늘은 기계랑 나왔으니까 기계가 보여주는 성능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끝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바는 일단 와서 고쳤는데 좀 못 고치긴 했어요. 또 문제가 발생이 되긴 했지만 오긴 왔어요. 그래서 오늘 알 수 있는 바는 하이퍼텍의 그 팀원들이, 그 크루가 8월 1일 날 설치하러도 왔고 8월 29일 날 문제점을 살펴보러도 왔다. 두 번 왔다는 거. 이게 오늘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답은 C. 그 팀은 visited, 방문했습니다. 이 공장이 낭트에 있었잖아요. 낭트에 있는 공장 시설. 그 공장은 또 factory를 facility, 시설로 바꿨고 twice, 두 번이나 왔습니다. 8월 1일에 한 번, 8월 29일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가 또 이제 반쪽이 함정, 오답들이 되는데요. 보시면 이 회사로 돌아올 시간 너무 바빠서 오지 못했다? 아니, 왔어요. 그래서 A번 오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회사에서 이 자금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faulty machine, malfunctioning machine. 근데 이 기계를 replace, 고쳐주겠다고
has pp 동의한 것까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단락을 읽어보면 안 되겠다 교체해 주세요라고 요청은 하는데 그거를 승낙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이 편지에서 나와 있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섣부르게 판단을 해서 그 팀원들이 벌써 교체해 주기로 동의를 완료했다 이렇게 현재 완료까지 쓰면서 완료했다라고 이제 정답을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수리가 될 수 없다고 믿는다 이런 것도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오답이에요. 자, 그리고 166번 가서 동의어 찾는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rough의 동의어를 찾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 rough가 아까 본문에서 어디에 있었냐면 그 절단기가 자른 면 설명하면서 나왔거든요. rough cut. 그리고 이때는 반대말이 smooth edge였죠. 그래서 부드럽게 잘리는 게 smooth한 거. 그다음에 rough는 거칠게 막 울퉁불퉁하게 잘리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찾았을 건데 그럼 ABC 중에 거친 거, 울퉁불퉁한 거, 그 단어가 바로 누구죠? 오늘 정답은 A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단어도 별표 치고 외워볼게요. uneven. 일단 even의 반대말로 온 건데요. 이 단어가 바로 평평하지 않은 울퉁불퉁한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요. 오늘은 이 even이란 단어를 먼저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ven이 부사로 쓰이면 물론 심지어란 뜻이 있어요.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even이 부사 말고 저희가 형용사로 쓰이게 되잖아요. 그럼 그때는요. 평평한이란 뜻이 있어요. 평평한. 그래서 이 단어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평평한. 자, 그래서 우리가 원래 짝수도요, 반 나누면 평평해지잖아요. 그래서 even number, 그게 짝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even에다가 ly 붙여서 evenly, 평평하게. 이거는 여러분 로션이나 연고 같은 거 사면요, 그 뒤에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안내하는 거에 이 로션이나 이 연고를 evenly하게 apply, 펴발라라. 이럴 때도 굉장히 잘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even이 평평한이었는데 그 앞에 on이 붙으니까 그때는 평평하지 않은, 울퉁불퉁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답은 A. rough의 동의어가 uneven이구나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 중에 약간 이게 나쁜 느낌이라는 건 알았거든요. rough가 smooth에 비해서. 그래서 difficult, 어려운을 썼거나 아니면 harsh를 쓰신 분도 있어요. harsh는 약간 가혹한 막 그런 느낌이라서 막 가혹한 평가 같은 거 할 때 harsh review 이럴 때 쓰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약간 뭐 절단을 했는데 그 절단면하고 좀 쓰는 건 어색했었기 때문에 정답은 A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167번 가봅시다. 자, 167번은 미즈 올레스 씨가 request 요청한 부분을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편지 맨 마지막을 보니까 마지막에 쓴 분이 올레스란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아까 직원이 왔는데도 잘 못 고쳐줬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머신은 needs to be swap. swap이란 단어가 이렇게 바꾸다잖아요. 그리고 for another, 또 다른 것 하나로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빨리 답변 주세요. 까지 나왔네요. 그래서 오늘은 알 수 있는 바는 바꾸다, swap이란 표현을 뭐로 바꿨었냐면 replace, 교체하다라는 표현으로 바꿨었고 그 replacement machine까지 나오니까 교체 기계, 그러니까 또 다른 걸로 아예 새롭게 교체를 해달라고 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업그레이드한 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냥 완전 새 걸로 교체를 해달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정답은 B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167번 또 문제를 풀었네요. 자, 그리고 181번부터 185번 세트 이제 연계 지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연계 지문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refer to the following report. 지금 보고서랑 이메일을 보고 푸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첫 번째 report 먼저 보고 푸는 문제가 181번에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늘은 그 report에 따르면 What will Mr. Burns 씨가 do later? 오늘 주인공인 Mr. Burns 씨가 do later. 나중에 할 일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본문으로 가서 Burns 씨를 먼저 찾아볼 거예요. 봤더니 이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이 바로 데이비드 버슨 씨더라고요. by, created by까지 나왔으니까 이 보고서를 작성한 vice president 부부장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보고서인가 봤더니 한번 제목은 읽어볼게요. 지금 회사 이름이 Klondike Motors 자동차 회사예요. 근데 자동차의 quarterly라고 하면 분기별이거든요. 토익의 quarter 분기가 나오면 1년을 4분의 1로 나눈 거니까 1, 2, 3, 4분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 분기별 sales report 그래서 지금 영업 보고서 이거를 이 사람이 작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큰
단락을 보니까 introduction, 서문에서는 간단한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자동차 종류별로 판매량이 어떤지 살짝씩 이렇게 보고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이 보고서는 이미 썼지만 앞으로 할 일을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앞으로 할 일, 미래 얘기를 하면요. 정말 미래시를 찾거나 미래 할 거다, 계획할 거다 이런 걸 찾으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때 많이 쓰이는 동사가 intend입니다. 이 intend란 단어는요. 할 작정이다. 뭘 하려고 계획하다. 그래서 우리가 더 쉽게 말하면 plan이랑 동의어로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나는 할 작정입니다. 할 겁니다. 까지 나왔고 그다음 make는 여기서는 오형식 동사로 봐서 make 명형, 명사를 형용사하게 만들다인데 오늘은 여기 나오는 쭉 명사를 available online, 온라인에 가능하게 만들겠다. 이번 주말까지 온라인에 올리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뭐를 올리겠다고 한 거냐면 지금은 in depth, 깊이 있는 리뷰를 올리겠대요.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sales figures. 여기 나오는 figures는요. 수치란 뜻이에요. 그래서 판매 수치, 그리고 판매 수치를 지금 심도 있게 뭔가 리뷰한 거를 온라인에 이번 주까지 올릴 거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래도 분명 판매 수치가 나오긴 하는데 그건 간략하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보다 심도 있게 리뷰를 해서 올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러면 이 표현을 바꿔 쓴 게 온라인으로 판매 수치를 뭔가 올리겠다는 거니까 제공하겠다라고 해서 오늘 정답은 181번에 D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왔던 sales figures를요. sales data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온라인에서 가능하게 만들겠다, provide, 제공하겠다로 단어를 바꿔 쓴 거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반쪽의 함정 가자면 아까 온라인으로 올리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온라인에 항상 반대말로 쓰이는 게 지금 B번의 in person이란 뜻이에요. in person은 이거 사람 안에서가 아니라 실제로 직접 만나서란 뜻입니다. 이게 정답이려면 실제로 사람들 앞에 만나가지고 눈 마주치면서 발표회를 했어야 되는데 오늘은 온라인에 올리겠다고 했으니까 이게 오답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제목에서 quarterly, 분기별이라고 하긴 했는데요. 이게 언제 분기야 봤더니 second quarter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답 보기로 first quarter, C번에 있는 건 지워버리세요. 오늘은 2분기 얘기지 1분기 얘기가 아닙니다. 182번 가보도록 하죠. 자, 182번은 어디 장소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라가 국가명이 여러 개가 나와요. 잘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클론다이크 모터사의 SUV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독해에서 좀 점수가 잘 안 나오시는 분들 열심히 읽었지만 점수가 좀 안 나와. 그 사람들의 문제를 보면요. 본문은 열심히 읽는데 질문을 대충대충 읽는 분들이 꼭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대충 읽으면 절대 좋은 점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질문부터 항상 꼼꼼히 가셔야 됩니다. 질문에서는 다른 자동차 모델 말고 SUV 모델을 물어봤고요. SUV 모델이 가장 인기가 있었던 그 곳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SUV를 찾아야 돼요. 본문에서 SUV 단락을 좀 찾으세요. 찾으셨죠? 그리고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SUV 모델인데 거기서 쭉 읽어볼게요. 봤더니 significant downturn. significant라는 단어 좀 외웁시다. 토익에서 significant가 나오면 중요한이란 뜻도 있기는 하지만 그거보다는 상당한이란 뜻으로 훨씬 많이 나와요. 상당하게 downturn, 감소가 있었대요. 그리고 both Brazil and Argentina. 아르헨티나랑 브라질에서는 안 팔렸어요. 엄청난 하강이 있었대요. 인기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워버릴 거예요. 속어법으로. 그래서 브라질 먼저 지우고 아르헨티나도 지울 거예요. 그럼 남은 거는 5대5, United States 아니면 England입니다. 둘 중에 누가 날지 쭉 읽어봤는데 둘 다 안 나오고 중간에 갑자기 쭉 보면 뭐 이탈리 얘기만 쭉 나왔어요. 그래서 이탈리는 보기에도 없어. 그래서 좀 더 읽어봤는데 여기 정답이 나왔습니다. 봤더니 그 number이요. 증가를 했는데요. record number, record라는 단어도 외울게요. record도요. 원래 기록이란 뜻도 있지만 명사로 기록 말고도 형용사로 기록적인이란 뜻이 있어요. 기록적인 수치로 올랐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디서 그렇게 인기가 많았을까? 기록적인 수치를 막 했으니까. 근데 그때가 domestically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domestically라고 나오면 이때는 국내에서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internationally, 해외 말고 국내에서 인기가 많았다는 말을 쓸 거예요. 그래서 국내 인기가 많았구나. 그럼 이 뭔가 보고서를 작성한 이 국내는 어디야? 봤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국내가 안 나왔어. 이번 단락에서는 국내 여기가 어딘지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세요. 그리고서 그냥 그 다음 단락 스포츠카 쪽을 살짝 읽어봤는데 국내가 어딘지 힌트가 나왔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here in England. 여기는 영국이야. 여기 영국에서 인기 많았다는 내용이 나온 걸 보고서 여기서 보는 국내는 영국이었구나. here이란 표현을 썼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영국에서 인기가 많았구나. 그거를 여러분들이 유추하셔서 푸셨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눈을 돌려서 힌트를 잘 찾았어야 돼요.
돼요. 그래서 제가 독해를 풀면서 현강에서도 제가 강의를 하는데 독해 풀 때 재미없게 안 풀고 제가 방탈출 카페 맨날 비교를 해서 풀어요. 비유를 해서. 그래서 우리 수강생들이 독해 풀기 싫을 때도 제가 자, 우리 방탈출 게임, 방탈출 카페 게임, 다시요. 방탈출 게임 카페에 왔다고 생각하자 하면서 여기다가 제가 초식에 띄워놓고 막 경쟁하면서 푼 다음에 막 투표해가지고 정답 보고 막 결과 보면서 아, 이 문제를 많이 틀렸구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푸시면 훨씬 더 재밌게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힌트를 좀 찾아야 돼요. 영어만 잘한다고 잘 푸는 게 아니라 약간 순발력이 필요합니다. 풀어봤고요. 183번도 가보겠습니다. 183번도 지금 이 보고서에 따른 보고서를 계속 보고 있어요. 클론다이크 모터사의 세일즈가 또 이탈리아에선 어땠는지 지나가면서 국가명이 많이 나왔는데 이탈리아에서는 이탈리아에선 어땠는지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봤는데 결정적인 정답 힌트 다 이탈리아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요. 결정적인 힌트는 SUV 쪽에서 나왔어요. SUV 쪽에서 가서 보니까 여기 이탈리아가 등장하는데 앞에서부터 읽어볼게요. 자, 판매량이 steady 그냥 꾸준했대요. 안정적이었대요. 대부분의 다른 국가에서는 근데 except for Italy, 이탈리아만 제외하고요. 이탈리아에서 조금 특별한 일이 있었나 봐요. 읽어봤더니 이탈리아에서는요. 그 판매량이요. unexpectedly high, 엄청 높았대요. 예상치 못하게 높았대요. 그래서 여길 보고 예상보다 이탈리아에서는 좀 많이 팔렸구나. 그래서 그거를 찾아 쓰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A 쓰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데이는 그들이 아니라 그것들, 판매량들 받은 겁니다. 토익에서는 S로 끝난 복수 있죠. 사람이든 사물이든 똑같이 데이로 받아요. 그래서 그것들이에요. 그 판매량들이 주로 better than had been expected. 예상된 것보다 더 좋게 팔렸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단락도 보면요. 놀랍도록 잘 팔렸다라는 표현도 나와요. 놀랍다는 건 예상치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는 전반적으로 판매량이 되게 높았습니다. 좋은 소식이었죠. 그리고 나머지 반쪽의 함정들, 오답들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늘 말하지만 오답 보기들은요. 그냥 출제를 하는 게 아니라 본문에 나왔던 단어를 이용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여기도 브라질, 여기도 브라질 등장은 했어요. 근데 브라질이랑 같이 비교를 해보니까 브라질에서는 엄청난 다운턴이 있었다고 했었거든요. 이탈리아에선 잘 됐고 그럼 브라질에서보다 이탈리아에서 훨씬 많이 팔렸겠죠. 근데 보기를 보니까 얘는 완전 잘못됐어요. 브라질에서는 그 다음에 보니까 브라질에서 판매한 것보다 그렇게 좋지 않았다. 이탈리아 판매량이. 아니죠. 이탈리아에서 훨씬 많이 팔렸는걸. 그래서 앞부분이 좀 틀렸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여기 본문에도 last years 그 다음에 보기 C에도 previous years 작년 얘기가 등장을 해요. 근데 작년이랑 수치를 비교해 봤었을 때 작년이랑은 또 어떻게 나왔나 보니까 여기서는 이탈리아에서 나옵니다. 이탈리아에서는요. 작년 대비 more than 100%까지 나와서 100% 이상 증가를 했다고 나와요. 근데 보기를 보니까 작년에서 안 변했다? unchanged 완전 잘못됐죠. 이런 거 지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184번에는 제가 여기다 귀엽게 클립 모양을 해놓은 거 보이시죠? 이런 게 바로 너와 나 연결고리 문제입니다. 저희가 이중지문에서는요, 평균적으로 한 문제 정도 연결고리 문제가 나오는데 지문끼리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이 연결고리 문제가 나오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풀다 보다가 아는 거예요.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근데 오늘 184번에서 제가 문제를 풀다 보니까 나왔더라고요. 또 재밌으니까 한번 풀어볼게요. 자, 어떤 종류의 자동차가 그 다음에 아메리고라는 자동차일까요? 아메리고라는 자동차를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이게 키워드라서. 근데 이게 어디 나오냐면 두 번째 지문에 나와요. 그래서 이메일을 이제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지문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럼 두 번째 지문에서 우리 아메리고 좀 찾아볼까요? 이건 거의 뭐 숨은 그림 찾기 문제입니다. 어디 있어요? 네, 찾으셨죠. 두 번째 지문에 두 번째 줄에 아메리고가 나오잖아요. 그럼 찾았으면 막 동그라미 치고 이런 식으로 푸셔야 돼요. 근데 아메리고가 뭔지는 여기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힌트를 찾은 다음에 첫 번째 지문 가서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아메리고 근처를 읽어보니까 좀 슬프더라고요. 자, 아메리고에 대한 소식을 읽었을 때 I'm rather alarmed. 저는 다소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메리고가 보여준 performance, 성과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determine, 알아내야 될 것 같아요. 왜 소비자들이 rejecting it, 그것을 거부하는지. 그럼 아메리고가 나왔는데 엄청 고객님들이 막 거부했던 거예요. 별로야 이러면서. 그래서 일단 아메리고란 자동차는 판매량이 굉장히 안 좋았던 거예요. 소비자들이 거부를 했다는 거니까. 그럼 빨리 첫 번째 지문에 요런 단락을 찾아서 소비자들한테 엄청 반응이 안 좋았던 걸 찾아오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첫 번째 지문 리포트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근데 거기 중에서 반응이 제일 안 좋았던 게 뭐였냐면 여기였어요. 스포츠카였습니다. 스포츠카 쪽 읽어보니까 광고는 엄청 했거든요. 우리가 엄청난 광고를 했음에도
이 while이 이때는 동안해가 아니라 반면해라. 광고를 엄청 했던 반면에 sales are quite disappointing. disappointing은 실망적이다라는 뜻이에요. 판매량이 굉장히 실망적이었다는 거는 소비자들이 거부한 게 맞네요. 그래서 아까 아메리고는 바로 스포츠 카드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C 이렇게 푸시면 돼요. 너와 나 연결고리 문제 앞으로 잘 풀어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는 185번 마지막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질문에 마제스키 씨가 want to do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럼 마이스키 씨가 want to do 원하는 걸 지금부터 찾아보도록 할 건데요. 그때 아까 아메리고에 대해 너무 충격을 받고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니? 이 문제점이 발생되면 회사에서는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쯤에 마이스키 씨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conduct a survey 설문조사를 해보는 게 어떨까? 그리고 우리의 정규적인 고객님이 있는 노스 아메리카와 유럽에 설문조사를 하자. 그러면 고객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다는 거니까 고객님들한테 질문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정답은 C, question, 질문을 합니다. Some customers에게. 정답은 C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마지막으로 3중 지문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6번에서 200번 세트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flyer는 전단지예요. 얇아가지고 날아다닐 수 있는 전단지, 그리고 양식 이메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6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196번은요. IAEE라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이번에 컨퍼런스를 열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광고한 게 이 flyer 전단지였는데 그거에 대해서 옳은 말을 찾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보니까 여기네요. 아까 IAEE가 뭐의 약자였냐면 International Association. 그래서 국제협회. 그다음에 Electronical Engineers까지 나온 거였습니다. 이거 약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연례회의예요. 그래서 제16차 연례 컨퍼런스 회담이 열리고 회담에 관련된 쭉 정보가 나왔습니다. 그럼 첫 번째 본문 보면서 막 비교하면서 괜찮은 걸 찾아볼게요. 근데 여기 좀 함정들이 많이 나왔어요. 지우면서 갈게요. 일단 장소가 나왔는데 로케이션이 컬럼버스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만 살짝 보시고 C번을 보셔서 take place, 행사가 열리다, 개최되다라는 표현이거든요. 행사가 열린다, 컬럼버스까지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맞았지만 뒷부분이 틀렸거든요. 왠지 볼게요. 이번의 장소는 컬럼버스가 맞는데 여기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연례회의긴 한데 this year이라고 하면 이번 해에는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매년 여러분 열리는 회의긴 하지만 이번에 올해는 컬럼버스입니다 라고 했다면 작년에는 또 다른 곳, 재작년엔 또 다른 장소, 그 전전 해도 다른 장소였을 거예요. 장소가 매번 옮겨가는데 올해 장소는 컬럼버스입니다 라고 해서 작년에는 분명 다른 장소에서 했을 겁니다. this라고 했으면. 그래서 여기서 every year 쪽을 지워버리세요. 매년 컬럼버스에서 열리는 건 아니에요. 매년 열리긴 하지만 매년 다른 장소에서 열리는 겁니다. 올해만 this year 장소가 컬럼버스였던 거예요. 그리고 날짜를 보니까 10월 10일부터 10월 14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이건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10월 10일부터 10, 11, 12, 13, 14, 5일 동안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5일인데 여기 지금 보니까 위켄드는 주말이에요. 주말은 토일 아니면 금토일이거든요. 5일 다 주말일 순 없잖아요. 그래서 주말에 뭔가 열린다라는 거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주말이 뭐 꼈는지 아니면 평일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건 오답으로 갑니다. 자, 그리고 또 보도록 하죠. 이번에 좀 아랫부분에 registration 쪽이 있어요. 근데 registration 쪽에서 날짜를 보겠습니다. 일단 등록은 7월 15일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등록이 끝나는 날짜가 10월 9일이래요. 근데 아까 10월 10일부터 시작을 했었잖아요. 그럼 10월 9일이니까 전날 마감을 합니다. 등록은. 그럼 등록은 전날 마감인데 여기 보기를 보니까 또 B번에 same day, 당일날 예약하는 게 가능해요? 아니요. 당일 예약은 안 되는데. 그럼 10월 10일도 된다고 했어야죠. 10월 9일날 마감을 하므로 이제 B도 오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덧 A, B, C를 다 지워버린 거예요. 그럼 속어법으로 정답은 누구겠어요? D겠죠. D번에 대한 정답 힌트도 여기 있습니다. 여기 행사를 가면요. 저희가 마지막 날에 farewell party, farewell dinner는 뭔가 송별, 작별, 그냥 저녁 행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별하는 저녁 행사니까 그걸 그대로 바꿔 써서 정답은 D, dinner 이벤트를 스폰서링 하고 있다. 디너 이벤트를 준비한다. 정답은 D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7번 가봅시다. 자, 197번은 질문도 잘 읽으셔야 돼요. 언제 개인들은 아마도 be notified, 알림을 받을 것 같습니까? 그들이 선택이 됐다고, 그다음에 그들의
paper. 여기서 paper이 나오면 논문이에요. 그래서 원래 회담에 가면 누군가가 논문을 막 발표를 하는데 그때 논문을 발표할 사람을 여기서 이제 뽑았어요. 근데 그때 내가 거기 가서 이제 발표하는구나 이렇게 뽑힌 걸 언제 알림을 받을까요? 글 찾아 쓰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paper이 나와서 중간쯤에 important dates에 이 paper이 등장을 하긴 했어요. 근데 그 paper만 보고 8월 15일을 썼다면 이거는 토송이에요. 이러시면 안 돼요. 좀 더 보셔야 돼요. 봤더니 오늘 쭉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결정적인 힌트는 이거였던 겁니다. 저희가 페이퍼는 논문인데 그 논문이 완성되기 전에 초고 그냥 막 이렇게 쓴 거 있잖아요. 완벽하게는 아니고 큰 틀을 쓴 걸 갖다 초고라고 해서 드래프트라고 해요. 초안, 초고. 근데 먼저 드래프트를 먼저 제출을 하라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초고를 제출하는 날짜는 7월 1일까지입니다. 그럼 7월 1일까지 여러분들이 완벽하진 않아도 그 논문의 초안을 막 작성해서 낸 거예요. 그 초조하게 기다리는 거죠. 과연 내가 논문 쓴 게 뽑힐까 안 뽑힐까? 그때 뽑혔는지 안 뽑혔는지 알려주는 표현이 여기 나온 거예요. acceptance. accept가 수락하다거든요. 그럼 당신들이 낸 논문을 우리가 수락할 겁니다. 즉 다른 말로는 합격이라는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합격 여부, 뭔가 수락의 여부를 알려주는 날짜는 8월 1일이었던 겁니다. 그럼 8월 1일 날 이제는 합격된 사람만 연락을 받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조금 더 시간을 준 거죠. 8월 15일까지 조금 더 논문을 수정하고 예쁘게 만들어서 지금은 full paper, 전체 논문을 8월 15일까지 내세요. 이렇게 들어간 거였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 회담장에 가서 발표할지 안 할지 선택이 됐는지 안 했는지는 acceptance를 발표하는 8월 1일부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8월 1일, B를 썼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acceptance, 이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198번 이것도 너와 나의 연결고리 문제입니다. 지문 왔다 가셨다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지문, 두 번째 지문 같이 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두 번째 지문 먼저 봅시다. form, 양식에서 질문에서 물어보는 Miss Workers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오늘 Workers에 대해서 암시되는 바 물어봤습니다. 두 번째 지문을 보니까 두 번째 지문이 지금 등록 양식이에요. 근데 거기에 등록한 사람이 Sophia Workers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쭉 쓴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등록비를 $250를 냈더라고요. 이게 힌트입니다. 자, 그러면 빨리 같은 그림 찾기 해볼게요. 자, 두 번째 지문에 $250에 동그라미 치시고 첫 번째 지문으로 올라가세요. 첫 번째 지문에서 $250 누가 먼저 찾는지 보겠습니다. 어디 있어요? 여기쯤에 있죠. 그래서 지금은 첫 번째 지문에 등록 요금 쪽에 보면 세 번째 동그라미에 $250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비가 조금씩 다른데요. $250를 내는 사람은 presenter, 여기서 발표자였던 겁니다. 발표자한테는 일반인들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해줬던 거죠. 그래서 오늘 알 수 있는 바 Miss Workers는요. 가서 발표를 하게 되네요. 이 회담장 가서. 정답은 A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99번 갑시다. 199번은 세 번째 이메일까지 보셔야 됩니다. 이메일을 쓴 사람 이름이 오말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오말리 씨, 지금은 메디슨 호텔에 있는 직원인데요. 근데 그 사람이 왜 이메일을 썼을까요? 목적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토익에 나오는 목적 문제는 주로 초반에 나와요. 그래서 세 번째 지문에서 왜 썼나 봤는데 제목에서부터 벌써 힌트 있어요. Reservation request. 그래서 지금은 질문에 대해래요. 예약에 대해 질문했는데 그거에 대한 답장이고 딱 첫 번째 줄을 읽어보니까 저는 편지를 씁니다. In response to, 응답하여 당신의 inquiry. 오늘은 이 단어 외울게요. inquiry란 단어는 위에는 question하고 동의어예요. 당신의 질문에 응답하여 저는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 그 질문을 했던 사람한테 대답을 막 해준 거예요. 한참 대답을 해주고 그 다음에 if you have any other question까지 나오니까 이거 말고 다른 질문 또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그럼 이 글을 쓴 목적은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겠죠. 그래서 정답은 뒤로 가시면 됩니다. question의 answer, 대답하기 위해서로 가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연결고리 문제 나옵니다. 아까 이중 지문에서는 평균 한 문제 연결고리 문제가, 삼중 지문에서는 평균 두 문제 연결고리 문제가 있었는데 어디에 나오는지는 저희가 알 수 없댔죠. 근데 풀다 보면 느껴져요. 200번이더라고요. 보니까 다음 중 암시되는 바, 그리고 메디슨 호텔에 대해서 암시되는 바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이 세 번째 지문이요. 그 메디슨 호텔에서 이제 나온 거였어요. 아까 메디슨 호텔의 직원이 쓴 거였고, 그리고 저희 메디슨 호텔은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컬럼버스. 아까 컬럼버스가 그 회담이 열리는 그 장소였죠. 그리고 이제 이 회담에 참여하는 사람이 회담이 주로 몇 박 며칠 하니까 호텔도 예약을 해야 되거든요. 알아서. 그래서 호텔 예약하느라 지금 여기 문의를 했던 건데 나옵니다. 그래서 그 컬럼버스에서 열리는 엔지니어링 컨퍼런스에 가기 위해서는요, 당신은 오직 크리스털 스트리트,
길만 건너시면 돼요. 회담 장소랑 요 호텔이랑 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게 정답으로 갑니다. 그 회담 장소랑 메디슨 호텔이 가깝다. 근데 그게 그냥 정답으로 안 나왔고 회담의 장소를 찾아오셔야 돼요. 그 회담 장소는 어디 가면 있겠습니까? 첫 번째 질문에 있겠죠. 그럼 빨리 찾아보죠. 첫 번째 질문을 가서 보니까 그 컨퍼런스가 열리는 장소가 여기 나옵니다. 블러니 호텔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메디슨 호텔과 블러니 호텔은 가깝게 있다. 길만 건너면 있다. 그게 정답으로 가서 정답 A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디슨 호텔은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요 단어는 전명구로 묶어주시면 돼요. opposite, 이게 건너편에, 맞은편에란 뜻이라서 오늘은 블러니 호텔 맞은편에 위치가 되어 있다. 정답은 A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재밌지 않나요? 그래서 독해를 풀다 보면 재밌고 이 연결고리 문제는요. 처음엔 잘 안 보이는데 많이 연습을 하다 보면 읽다가도 참 유추가 돼요. 조금 이거 복선을 깔아놓은 것 같은데 연결고리 문제일 텐데 여러분들이 그 정도까지 실력이 올라가서 꼭 목표 점수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인강만 찍는 게 아니라 현재 강남 YBM에서 중급반 실전반 오전부터 저녁까지 강의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저랑 하는 게 강의가 좀 맞는 것 같아 스타일이. 그럼 현장에 오셔서 실제로 눈 마주치고 질의응답하면서 같이 수업 듣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저희 카카오 채널과 인스타그램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궁금하신 문제, 오늘도 모의고사 풀다가 궁금한 문제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탑 토익 박진영 강사였습니다.